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연산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 자, 연산자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사칭 연산. 자, 이런 걸 사칭 연산을 산술 연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일단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뭐 시프트 연산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잘 안 써요. 지금은 사칭 연산, 비교 연산, 논리 연산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문법에서는 잘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사칭 연산자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나누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나눈 몫을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퍼센트가 뭐냐면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을 여러분들이 3으로 나누면 그 나눈 몫이 뭐죠? 3.333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그죠? 10을 이제 3으로 나누면. 근데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예요? 1이죠. 그죠? 그거 출력하는 게 바로 이 퍼센트예요. 자, 그러면 배웠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여기다가 10 플러스 20을 해볼게요.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30 나오겠죠? 이거는 아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20 마이너스 5라 해볼까요? 당연히 이것도 15 나오겠죠. 자, 곱하기도 뭐 쉬우니까 곱하기 뭐 이렇게 하면 100 나오겠죠?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 나누기 3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온다? 자, 3이 나와요. 자, 왜 3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3.33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왜 3이 나올까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10과 3을 데이터 타입으로 치면 어떤 데이터 타입이죠? 얘는 일단 뭐예요? 정수죠. 그죠? 그래서 정수와 이게 계산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배우게 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건 알고 계시면 돼요. 정수와 정수 연산은 그 결과가 뭐다? 정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10과 3을 이제 10을 3으로 나눴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제 10과 3 중에 이제 10과 3으로 나눴을 때 그 결과가 3.333 이런 식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결과가 뭐였다고요? 3이라는 거예요. 왜요? 정수와 정수로 나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3.333 이런 식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실수가 됩니다. 자, 3.0과 3은 같은 건가요? 따지고 보면 같죠. 그렇죠? 3.0과 3은 따지고 보면 같은데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특히 자바에서는 요 3.0과 3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왜? 얘는 정수고 얘는 뭐니까? 실수니까. 근데 정수와 실수 연산은 그 결과가 뭐냐면 실수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정수와 실수 연산은 뭐다? 그 결과가 실수다. 이런 식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센트.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1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사칭 연산자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비교 연산자는 결과값이 뭐냐면 true, false입니다. 자, true가 뭐고 false가 뭐라고요? 참과 거짓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 비교 연산자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이상, 그 다음에 초과, 그 다음에 이하, 그 다음에 미만,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 시간에 같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같다가 이겁니다. 자바에서는 같다가 이거예요. 같지 않다를 어떻게 쓰냐면 느낌표 쓴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자, 무조건 요거 쓰실 때, 요 수식 쓸 때 요거 꺽쇠가 무조건 앞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지우고. 자, 10과 10보다 5는 크거나 같다. 이상이죠?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니까 뭐가 나온다? true.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10은 5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니까 뭐 나온다? true.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10은 5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잖아요. 10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온다? false 나온다. 그죠? 자, 근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10은 10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같잖아요. 그죠? 같은데 작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false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같다를 어떻게 쓴다? 는 두 개. 이렇게 쓴다 했죠? 그럼 실행해보면 true로 나오는 거죠. 같지 않다를 어떻게 쓴다? 느낌표. 이렇게 쓰면 false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비교연산자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애들 헷갈려하는 게 바로 논리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거든요. 자, 얘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true, false이긴 해요. 근데 논리연산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AND연산자라는 게 있고, 이게 바로 AND연산자거든요. AND연산자. 그 다음에 5월연산자는 여러분들 $1 기호 보셨을 거예요. $1 백스페이스 밑에 보면 $1 기호라고 있을걸요. 걔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1를 두 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파이프 기호가 두 번 생깁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5월연산자라고 해요. 그래서 AND연산자랑 5월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자, 그러면 AND연산자라는 게 뭐냐? 자, 얘는 잘 외우셔야 되는 게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true인 경우, 즉 참인 경우 true이다. 다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 중, 말을 잘 기억하세요. 결과값 중 하나라도 false인 경우 결과값이 false예요. 결과는 true이다. 그 다음에 결과는 false이다. 자, 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요. 자, 여기다가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10은 5보다 크대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ND연산자 여기다가 Shift 7 두 번 누르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3은 3과 같다. 자, 그러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자, 제가 AND연산자는 뭐라 했죠?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뭐 나온다? true가 나온다 했죠. 그럼 얘 결과가 뭐나? true. 보이죠? 근데 만약에 얘를 한쪽이라도 거짓인 상태로 만들어 봤어요. 자, 10은 5보다 작대요. 맞는 말 틀리는 말? false죠. 그죠? false이기 때문에 false and 같다니까 뭐 나온다? false 나와요. 보이죠? 이게 바로 AND연산자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월연산자는 뭘까요? 얘는 조금 반대예요. 얘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뭐다? false인 경우 결과는 뭐다? false이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얘는 달라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 중 하나라도 뭘까요? true인 경우. true인 경우 그 결과는 뭐다? true이다. 자, 한번 얘도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5월연산자를 써볼게요. 그러면 둘 다 false인 경우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자, 10은 5보다 작다. 틀린 말이죠. false. 3은 3과 같다. 틀린 말이죠. false. 그러면 실행해보면 뭐 나온다? false 나와. 왜요? 둘 다 거짓이면 false 나오니까. 자, 근데 한쪽이라도 참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뒤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뭐가 출력된다? true가 출력이 된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논리연산자에 대한 개념이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연산자 개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연산자에는 사칭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가 있고, 사칭 연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눈 몫을 출력하는 거,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수와 정수 연산은 그 결과가 정수다. 정수와 실수 연산은 그 결과가 실수다. 잘 기억하시면 되고,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뭐라고요? true, false. 그 다음에 얘는 이상, 초과, 미만, 이하, 같다, 같지 않다. 꺽쇠가 무조건 앞에. 자,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는 AND연산자랑 5월연산자가 있는데, AND연산자는 뭐다?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true면 true. 한쪽이라도 false면 false. 근데 둘 다 이제 5월연산자 같은 경우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false면 false.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하나라도 true면 true. 자, 그 다음에 연산자라는 거는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지금 배운 게 사칭연산, 비교연산, 논리연산이잖아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 누구냐면 바로 사칭연산자. 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고,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통 여러분들 사칭연산 했을 때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있을 때, 그래요. 플러스랑 곱하기 있다 해봅시다. 뭐부터 계산한다고요?
그죠? 곱하기부터 계산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플러스 빼기 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계산해요? 뒤에 빼기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죠. 동급이잖아요. 플러스 빼기 그런 녀석들은 소가로가 있지 않은 이상 어디서부터 계산해요? 앞에서부터 계산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사칙연산과 비교연산이 이렇게 있으면 누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 사칙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 했죠. 그러면 누구부터 계산하면 돼요? 사칙연산부터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계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칙연산, 비교연산, 논리연산자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사칙연산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 비교연산,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순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소가로 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 법칙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